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용변입니다. 네, 어제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법시험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법시험은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 시험이란 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곳에 입학을 해서 매년 2,000명을 뽑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야겠죠. 로스쿨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졸업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졸업시험이라는 것도 학교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일단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통과하셔서 졸업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 평생 동안 막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로스쿨 제도가 들어온 도입 취지 자체가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사회적 문제였던 이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졸업 후로부터 5년 동안 5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번 시험 명시를 하셔서 만약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 시험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5년 동안 5번 기회를 줬는데도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일단 시험이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이렇게 5일간 치러졌었는데 시험 장소도 자기가 있는 로스쿨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로스쿨 중에서 9곳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장이 많지가 않았는데 하도 학생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9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시험장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 학교는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총 9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5일 동안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 거냐? 뭘 치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시험을 보는 거냐? 궁금하시죠?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로스쿨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장 중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짐을 싼다고 하루 정도는 날아가겠죠. 이게 좀 억울한데 일단은 시험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충남대로 갔었는데 10일 전쯤에 충남대 갔던 것 같아요. 1인 1실을 쓰는데 그 방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내가 그 3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맞나?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시험에는 뭐 어떤 게 나올까? 그리고 가장 저를 겁나게 했던 생각이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막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시험 치기 한 10일 전부터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는 진짜 거의 매일 막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을 되게 못 먹는 편이라서 아침에는 항상 미숫가루를 다 먹거든요.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아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아침에는 미숫가루로 밥을 대신하는데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 충남대에 갔을 때도 매일 아침마다 미숫가루를 한 잔 들고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니까 항상 이어폰을 꽂고 한 손에는 미숫가루를 들고 이렇게 혼자 걸어 다녔는데 제가 그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리쌍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행복을 찾아서 한참을 참았어 언젠가 모든 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막 공부를 하기 위해 참았던 걸 생각하고 하다 보면 와 눈물이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노래를 듣자마자 옛날 생각나면서 지금 이제 10일만 버티면 되는데 이 10일이 너무 힘들고 막 계속 불안하고 하니까 막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숫가루 들고 혼자 막 울면서 충남대를 막 배회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때는 정말 심각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막 말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막 남한테 막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 혼자 좀 이겨내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10여일 정도를 열심히 고독하게 혼자서 버티고 대망의 시험 첫날. 시험 첫날은 공법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 공법이라 하면 헌법과 행정법 이런 법률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어요. 오전에는 아침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선택형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사례형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사례형 시험을 보고 나서 5시부터 7시까지 기록형 시험을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술술 말하니까 이 과정들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일단 이 모든 시험이 다 시간이 엄청 급박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좀 헷갈리면은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많고 지문이 길다 보니까 페이지를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쩔 때는 아예 한 페이지를 실수로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다른 문제부터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너무 긴장된 상태다 보니까 막 빠르게 풀어야지 하면서 아예 뭐 한 페이지를 놓치거나 아니면 한 문제를 그냥 놓치거나 그렇게 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주로 그 땡죽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도시락이나 아니면 죽을 시켜 먹는데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주문을 해놔요. 각 학교마다. 보통은 그 학교의 학생회 아니면은 뭐 후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선배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밥은 도저히 씹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5일 내내 그 죽을 시켰는데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죽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어봐야 한 두세 숟가락? 그 정도 먹고는 뭐 아예 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왔던 그 뭐 호박즙, 뭐 사과즙, 배즙, 포도즙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아니면 뭐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로 억지로 막 삼켜가면서 이제 오후에 시험 볼 힘을 만들고 그렇게 집에 가고 또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이 케이스고 다른 분들은 보면 뭐 아무렇지 않게 밥을 또 잘 드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첫째 날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기숙사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한 오후 8시 아니면 보통 한 오후 9시쯤에 기숙사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날 시험을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한 12시, 1시에는 자야 될 거니까 많아봐야 한 3, 4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다음날 과목을 그 시간에 다 보기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기가 미리 정리해 놓은 그 작은 분량의 그 메모지나 아니면 정리본 이런 거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정신이 멀쩡한 상태면은 다음날 걸 그나마 좀 잘 볼 수 있을 텐데 하루 종일 내 모든 거를 쏟아붓고 그리고 또 첫날이다 보니까 엄청 긴장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머리에 들어오진 않는데 다음날 시험은 준비해야겠고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책은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막 또 그 12시가 금방 되고 12시가 돼서 이제 누우려고 하면은 다음날 이 불안감에 또 막 잠이 안 오고 혹시 오늘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잘못 푼 게 있지 않을까?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아, 내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혹시 내일 내가 늦잠 자면 어떡하지? 막 이런 뭐 오만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운 좋게 뭐 아무 탈 없이 또 일어나가지고 둘째 날 시험은 이제 형사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형사법이라 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걸 말을 하는데 첫째 날이랑 똑같아요. 오전에 선택형 그리고 오후에 사례형 기록형. 네, 셋째 날은 정말 다행히도 휴식을 갖게 됩니다.
셋째 날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만약에 셋째 날까지 시험을 보게 만들었으면 이건 시험을 보다가 뭐 생명에 지장이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셋째 날은 무조건 쉽니다. 근데 쉰다고 해서 그게 뭐 쉬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 날에 있을 민사법 과목, 그 방대한 민사법 과목을 이제 셋째 날 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제 머리가 소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 볼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에는 민사법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민사법은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 안에 다 끝낼 수가 없고, 오전에는 선택형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시간도 좀 그전이랑 다릅니다. 오전에 시험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전에는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시험을 봤는데, 민사법은 양이 많다 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오후에 기록형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험을 봅니다. 5시 반에 이제 시험이 끝이 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다음날,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이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시험이 이 민사법 사례형과 그리고 선택 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을 끝으로 5일간의 대장정, 사실 5일이 아니라 로스쿨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선택 과목을 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3,316명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1,768명이 합격을 했는데, 응시 인원 대비로 따지면 53% 수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와, 뭐야 이거 뭐 변호사 시험 뭐 어렵다더만 절반이나 합격을 하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갑네? 이리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로스쿨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낸데 하면서 막 누구 하나 뭐 학부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뭐 누구는 뭐 총장상을 받고 졸업을 하고, 누구는 뭐 조기 졸업을 하고, 누구는 뭐 어마어마한 뭐 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을 하고, 누구는 뭐 IQ가 몇이고, 그렇게 막 천재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그 천재들 사이에서 적어도 한 1,600명 정도는 내 뒤에 있어야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 한 명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죽자 살자 공부를 했지만 내가 과연 1,600명을 넘어설 정도의 실력이 될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면 나보다 앞서 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한 15일 정도를 매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데, 어쨌든 절반 이상의 퍼센테이지에 들어야 합격을 하게 되는 이런 시험입니다.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합격한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참 그 친구들이 울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제가 다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이 있다면 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네 변호사 룡변이었습니다.